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4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백기종 한양대 최고위과정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백 교수님, 이원석 검찰총장이 어제 오후에 퇴근길에 기자들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기자들은 아무래도 최근에 관심사가 김건희 여사 수사 문제 그렇습니다. 아니겠습니까? 수사도 수사지만 지금 검찰과 용산 간의 갈등을 빚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김건희 여사의 조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습니다. 소환 조사를 할 건가 아니면 서면 조사를 할 건가, 이거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시사하는 얘기를 강하게 했더라고요.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제 기자들하고 퇴근길에 얘기를 한 걸로 지금 보도가 됐죠. 그 사실은 이 기자회견을 이제 하면서 언론에 보도된 거는 지난달 30일 이창수 중앙지검장 하고 이제 그 소위 말하면은 이 신재영 대검 차장 이렇게 이제 배석을 해가지고, 그리고 그 수사를 했던 직접 수사를 했던 그 부장을 김승호 부장검사라고 형사 1부장이죠. 형사 1부장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그 김건희 여사 수사에 대한 그것을 비롯한, 아마 보도는 그렇게 됐지만 여러 가지 관련한 수사 보고를 받았을 겁니다. 그랬겠죠. 예를 들어서 뭐 전주지검에서 하고 있는 그 했다가 이창수 중앙지검장님 서울로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문다혜 씨 뭐 사건이라든가 전 사이에 관련된 서창호 씨 사건, 여러 가지 그 혐의에 대한 이제 수사를 했겠지만, 어쨌든 이 김건희 여사 사건에 대해서는 이 소위 말하면 법리로 원칙대로, 그다음에 어떤 특혜나 이런 걸 전혀 생각하지 말고 이 수사를 하도록 했고 또 그렇게 지도를 하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지금 모든 그 분들이 아시지만은 이 이원석 총장이 9월이면 이제 임기가 만료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 측면에 나온 얘기는 이 김건희 여사 수사를 해도 크게 나올 건 없다, 이런 지금 얘기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김건희 여사 수사에 대한 원칙적인 수사를 함으로 해서 여타 수사, 지금 소위 말하면 김 여사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김정숙 여사 타지마할 인도, 그다음에 김혜경 여사의 김혜경 씨 법인카드 뭐 소위 말하면 이런 수사, 이런 것들에 이제 그 장애가 받지 않는 형태라고 하면, 먼저 김건희 여사 수사를 원칙과 성역이나 특혜 없이 하는 게 여타 수사에 대한 이 영향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아마 분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법 앞에는 애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 이야기는 김건희 여사 수사 문제, 소환 문제를 물었기 때문에 소환 조사를 해야 한다, 그런 입장을 지금 표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김승호 형사 1부장까지 배석을 시켜가지고 김건희 여사 수사 계획을 묻고 과정이라든가 이런 걸 물으면서 엄격하게 수사를 하도록 지시를 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제 소환 조사가 불가피하다, 그렇게 보고, 어떻게 보면은 이창수 지검장이라든가 김승호 부장검사가 좀 어려워하는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총대를 맸다, 검찰총장이 소환 조사 검찰총장의 결정이다, 이렇게 지금 시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한다면은 지금 김혜경 법카 수사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은 김정숙의 이 수사 문제도 동일한 선상에서 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좀 비판적인 얘기들은 왜 김정숙이라든가 문재인 수사는 이렇게 좀 미온적이면서 김건희 여사 수사에만 그렇게 아주 그냥 철저히 챙기느냐, 이런 얘기 아닙니까? 지금 이제 이게 전략적인 접근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 제가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원칙대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사실은 지금 김정숙 여사가 그 인도 타지마할 방문하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한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한 달 전에 이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 초청을 했는데 그 일정 때문에 안 된다고 하니까 도종환 문체부 장관이 이제 가는 걸로 한 달 전에 됐는데,
갑자기 일주일 남겨두고 김정숙 여사가 거기에 끼어들었어요. 이제 뭐 특별 수행원으로라는 직함으로 사실은 뭐 셀프 초청이나 얘기는 있지만 어찌됐든 그런 논란을 제끼고라도 문제가 어떤 겁니까? 629이라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예. 기내식 할 때 6,292만 92만 원. 원. 1인당 44만 원. 이게 특급 호텔도 44만 원짜리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네. 아무리 비싸도. 기내식은 1등석도 15만 원이라고 그럼요. 그러네요. 그런데 한 끼에. 제가 문제는 또 그 대통령 전용기로 또 일주일 만에 네. 또 교체를 했단 말이죠. 네. 여기에 드는 돈이 뭐 4억 원 상당으로 지금 들었다고 하는 이 부분인데 지금 이 부분이 과연 이게 국민의 혈세를 정상적인 외교 루트를 가지고 했다고 치더라도 일정에 있어서 잡히지 않은 걸 끼워넣기 방편으로 해서 네. 이게 지금 대통령 부인인 그 김정숙 여사가 급조된 그런 어떤 애교 일정을 만들어서 가가지고 타지마할까지 가서 이런 어떤 혈세를 낭비했다고 하는 부분인데 또 하나는 인도의 한 장관이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대통령 영부인께서 오셨느냐고. 이런 부분이 만약에 팩트라고 한다고 하면 이것은 김정숙 여사의 어떤 개인적인 그런 의견이 상당히 집약이 돼서 표출돼가지고 일주일 만에 전용기라든가 이런 형태의 또 고급 기내식이라든가 또 타지마할까지 그 사실은 대통령 전용기로 하는데 문체부는 불과 그 도정원 장관 포함해서 3명만 갔어요. 네. 나머지는 거의 한 70% 가까이가 이 청와대 관련한 경호원 내지는 수행 비서들. 뭐 28명이나 된다. 예, 이렇게 됐단 말이죠. 이런 상황이 지금 국민적 그 의혹이 된다라고 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아마 이원석 검찰총장이 9월에 퇴임을 하지만 이런 부분을 원칙대로 성역 없이 수사를 해놓고 그 다음 단계로 접어들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인데 지금 잘 아시지만 이창수 중앙지검장 같은 경우는 사실 현재 친윤이 아니라 찐윤입니다. 예.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서면 조사가 아닌 소환 조사를 통해서 여타 이 김정숙 여사라든가 김혜경 씨의 그 수사 이런 부분을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내부적인 논의 이게 어디서 지금 드러나냐면 엿보이냐면요. 원래 대검의 이 여타 그 중앙지검장이라든가 남부 그다음에 북부 이런 어떤 지방 검사장들이 줄여보고 할 때는 보통 1시간 이내로 마무리합니다. 차담하러 끝나고 식사를 하거든요. 예, 그렇게 돼요. 근데 이번에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하고 대검 차장하고 그다음에 김승호 부장검사 할 때는 무려 2시간이 걸렸어요. 예.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그 수사에 대한 논의가 방안이 과연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만 논의가 됐을까라고 하는 그런 분석이 가능하죠. 그렇습니다. 뭐 김정숙 얘기가 나왔으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뭐 자기와 관련된 문제라든가 또 친문과 관련된 문제 또 정치 현안 이런 것에 대해서 뭐 성명도 내고 끼어들기도 잘 하는데 이번에는 입을 톡 다물고 있네요. 그래서 배현진 의원이 뜨끔했나요? 이렇게 물었는데 정말 뜨끔한 거 아닐까요? 본인은 아니 영부인 최초 영부인 얘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당연히 김정숙 씨가 단장으로 간 걸로 지금 얘기가 됐던 거 아닙니까? 책에서도 그런 자기 자서전에서도 그런 주장을 그렇습니다. 취지의 얘기를 했었고 그런데 지금 전혀 아닌 걸로 드러났기 때문에 문재인으로서도 당황한 그런 상황인가요? 그러니까 자서전이나 회고록을 쓰실 때 특히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 논란이 되는 부분이 사실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홍준표 대구시장이 그 대지 발정제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될 얘기를 해가지고 문제가 지금까지도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유력 정치인이 더군다나 그 전임 대통령이 회고록이나 자서전을 쓰실 때는 적어도 팩트 체크를 해야 됩니다. 예. 이런 부분인데 그런 어떤 과정 없이 자서전 회고록을 쓰셨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지금 다 공문에 의해서 드러나지 않습니까? 허구라는 게.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에는 수사가 지금 불가피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게 만약에 이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통과가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윤상현 의원이 지금 김정숙 여사 종합특검법안을 발의를 했지 않습니까? 발의를 해놓은 상황. 근데 이게 지금 만약에 김혜경 씨는 또 제쳐두더라도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가 정말 그 일사천리로 진행 이후라도 된다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이 만약에 윤상희 의원이 발의한 김정주 여사 종합특검법안이 만약에 무산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야권을 향한 비판은 또 상당히 국민들도 많이 받을 그런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상당한 여야를 가리지 않고 딜레마에 빠졌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원석 검찰총장이 성역이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김건희 여사의 소환조사뿐만 아니라 김정숙, 김혜경 이른바 삼김씨에 대한 수사가 아주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하나는 아마 이원석 총장 입장에서는 9월에 퇴임을 하기 때문에 후임 총장한테 부담을 좀 그럴 가능성도 있죠. 넘겨줘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자기 대해서 정치적 현안으로 되어 있던 문제들은 매듭을 짓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하고, 만약에 이번에 김건희 여사 소환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검찰이 완전히 정치권 눈치나 보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검찰의 신뢰가 지금 떨어진 상황인데 검찰의 어떤 신뢰 회복을 위해서 자기가 총대를 매야겠다 그런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이원석 총장이 좀 검찰주의자 아닙니까? 굉장히 정확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사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알려지기로는 뭐 그 부하 직원들하고 뭐 예를 들어서 검사 뭐 동일체라는 원칙에서 뭐 굉장히 그 많은 술들도 드시는 이제 이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알려진 바로는. 근데 지금 검찰 내에요 상당한 지금 이 심리적인 어떤 그 와해가 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요. 지금 더불어민주당하고 조국 혁신당 쪽에서 계속 지금 제출한 특검법. 그리고 심지어 이제 수원 같은 경우에는 담당 검사까지 탄핵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지금 의중을 비추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검찰 내부에도요, 상당히 강력한 개념을 갖고 있는 검사들이 꽤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이원석 검찰총장 같은 경우도 검찰주의자라는 얘기가 나쁜 얘기가 아니거든요. 정말 성역 없이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를 하겠다는 원칙주의자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검찰 내에도 이런 검사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화살이 가고 있느냐. 이런 상황에서 검사가 정말 어떤 정의감을 갖고 직업관을 가지고 국가관을 가지고 또 검찰주의자 입장에서 수사할 수 있는다라고 하면 김건희 여사 수사를 원칙대로 하자고 하는 그런 내부에 상당한 검사 여론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 부분을 사실은 명분상 보면 답이 나와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으로만 한다고 하면 김건희 여사가 처벌받을 일이 없어요. 물론 윤석열 대통령도 퇴임 후에 처벌받을 일이 없어요. 현재로서. 왜 그러냐면 그렇죠. 배우자는 처벌할 근거가 없습니다. 김영란법, 청탁금지법에. 그렇다고 하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미 관련자가 처벌을 받았지만 굉장히 범죄적 논란이 있거든요. 이 부분도 수사를 통해서 결국 밝혀지겠지만 유죄로 보기는 상당히 어렵다. 이런 분석이 상당히 지배적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일단 이 김건희 특검법에 관련해서 도이치모터스는 그 다음이잖아요. 지금 이 김건희 특검법이 바로 뭐 예를 들어 향수라든가 뭐 이런 어떤 선물 받은 거 그다음에 청탁이 있었느냐. 다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알선 수재로 이제 전환이 됐을 때 문제가 됩니다. 이거는 뭐냐면 공무원의 직무에 관련해서 부탁이나 청탁을 받고 그다음에 금품을 받거나 향을 받거나 그다음에 대가를 약속하거나 이거거든요. 그러나 이 정도 사안이 과연 알선 수재로 전용이 될 것인가 하는 데는 이 굉장히 비판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칙대로 수사를 하면 자 소환 조사를 통해서 대통령 영부인을 소환 조사를 해서 조사해가지고 문제가 없는 걸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럼 여타 수사는 탄력을 받는단 말이죠. 이 부분 말씀하셨듯이 차기 검찰총장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또 검사의 어떤 명분이나 자존감을 세우는 일이 바로 김건희 여사의 정정당당한 명명백백한 소환 조사를 통해서 결말을 짓자. 이게 지금 검찰 내지는 검찰총장의 의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용산 측에서도 꼭 서면 조사 뭐 이런 막 고집할 필요는 없고 뭐 망신주기 아니냐. 하지만 검찰이 뭐 일부러 망신 주려고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김건희 여사를 소환하겠습니까? 이원석 총장도 이야기한 대로 국민들은 그걸 처벌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시시비비를 명확히 좀 가려주자. 사실관계를 명확히 규명해달라. 그 얘기 아닙니까? 국민들이 원하는 맞습니다. 것은. 그걸 하자는 거기 때문에 그걸 뭐 명백히 밝히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오늘 한겨레에서 뭐 보도를 했던데 그 최재형 목사가
2022년 6월이죠. 6월에 방문을 했고 또 9월에 방문을 했지 않습니까? 6월에는 샤넬 뭐 화장품하고 무슨 향수를 가지고 갔었고 180만 원 9월에는 상당이라고 얘기를 디올백 디올백이죠. 했는데 그 카톡 내용 서로 오간 그 카톡 내용을 입수를 해가지고 보도를 했던데 그 내용을 보면은 이 최재형 목사가 조금 사기성이 강한 게 아닌가 하는 게 하나 저는 느껴졌고 또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과도 면담 어떻게 만남을 주선해 달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최재형 목사가 원래는 김건희 여사가 아니라 윤 대통령과 몰래카메라일까? 이 몰래 그 촬영을 하려고 했던 거 아닌가 하는 느낌도 들어요. 사실은 몰카 촬영을. 네, 김건희 여사를 이제 그 중간으로 해서 타겟이 윤석열 대통령일까라고 하는 분석이 저도 공감을 하는 부분이 사실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면서 청탁하는 부분들을 아마 녹화를 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예, 왜 그러냐면 최재형 목사가 예를 들어가지고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만남을 갖게 되면은 사실 경호 그 규칙이나 경호 준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 최재형 목사가 김건희 여사의 중개로 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다고 하면 아마 압수수색을 하지만 형식적인 걸로 그칠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시계 속에 감춰진 몰카는 아마 감별을 내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 그 기획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럼 카톡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집요하게 요구를 합니다. 김건희 여사를 만나겠다. 뭐 예를 들어서 일정이 있다 안 된다라고 하면 또 연기를 해가지고 만나고 또 일요일을 택하고 뭐 시자들 뭐 은밀하게 전달을 하겠다. 뭐 정말 어떤 김건희 여사를 엄청나게 그 보호하고 생각해 주는 것처럼 하는 이런 문구를 보냈단 말이죠. 예. 여기에 김건희 여사도 이제 그 약간 아마 경계를 느슨하게 해버린. 아무래도 선친하고 관계가 예. 깊다고 하니까 그랬을 그렇기 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아마 이제 그 유인책에 넘어간 이런 모양새가 된 것이고 이제 다만 일각에서 제기하는 뭐 제2 부속실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특별 감찰관 문제가 이제 대두되는 문제는 야권이나 여권에서도 지금 이 부분의 필요성을 지금 짚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간에 이 대통령 영부이 된 이후에 김건희 여사가 부친을 내세우는 최재형 목사에게 그 술책에 넘어갔다고 하는 부분은 뼈아픈 대목입니다. 예. 하지만 정말 이런 현상을 만든 거는 최재형 목사가 기획한 거 아니겠습니까? 최재형하고 서로 소리하고 기획을 그러니까요. 한 거죠. 그래서 결국 보도를 했고.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하고 이 카톡을 통해서도 언제 한번 대통령님과 맥주 한잔 시원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가 아주 완곡하게 거절을 그렇죠. 했더라고. 대통령은 생각보다는 일정이 많다. 언제 시간이 날지 모르겠다. 이것은 거절의 의사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들도 뭐 이렇게 만나기 싫은 사람 자꾸 만나자고 하면 시간이 언제 날지 모르겠습니다. 좀 한번 연락드리죠 하고 말아버리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제 대통령 일정이라는 게 있는데 아무리 그 영부인이지만 김건희 여사로서는 이 확실하게 그 검증이 안 된 사람을 선친을 이제 칭하면서 나타났지만 대통령에게까지 소개를 한다는 데는 부담을 느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과 최재형 목사의 만남을 주선했다라고 하면 앞에 제가 말씀드린 형태로 이제 필터링 없이 아마 만남이 가졌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시원하게 맥주 한잔 한다고 해놓고 여기서 몰카로 찍은 대화 내용을 시원하게 아마 폭로를 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김건희 여사가 적어도 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은 일정을 잡지 않았던 게 천만 또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